특별히 거래관계 속에서는 이 결정적 순간, 이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 거래관계 속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열렸느냐가 논리적인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터치가 비즈니스에도 더 도움이 되더라. 네. 반갑습니다. 가엔지 캠퍼스 회원 경영자 여러분, 저는 한결 연구원입니다. 꽃보다 독서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여러분 소통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트렌드 모니터와 엠브레인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1.2% 리더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바라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리더에게 소통 능력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50.7%나 소통 능력을 꼽았고요.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리더의 존재라고 했는데 81.7%가 좋은 리더를 만나면 더 열심히 일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휴네대 발표에 따르면 경영자의 여러 능력 중에서는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통 능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소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저 같은 네. 제가 T형이거든요. 강한 T예요. 그래서 뭐 회사를 지금 데이터로 출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소통이 막힙니다. 이럴 때마다 마음이 막힙니다. T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상의 인구 중에서 50% 이상이 F형이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들의 역량과 실력도 발휘되고, 특별히 거래관계 속에서는 이 결정적 순간, 이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 거래관계 속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열렸느냐가 논리적인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터치가 비즈니스에도 더 도움이 되더라. 네, 결정적 순간. 자, 요 이야기 재밌게 해주실 거죠? 네,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무엇인가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리 패터슨은 결정적 순간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고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는 그 순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순간을 바로 결정적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정말 이런 순간 많이 마주하지 않으십니까? 팀의 주간 피드백, 또 지각하는 직원과 면담하기, 이런 상황들도 결정적 순간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마주하면은 감정적인 흥분과 중압감에 눌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도 못하면서도 관계만 깨뜨리는, 그리고 후회하는 이런 상황을 많이 마주하곤 합니다. 그때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많이 시작하십니까? 그런 결정적 순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왜 흥분하고 왜 중압감에 눌릴까요? 캐리 패터슨은 목적이 아닌 상대를 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첫 번째 조언은 대화하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이 대화를 왜 시작했는지 그 목적에 집중하십시오 입니다. 모든 대화는 목적이 있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는가, 그 관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의도를 표현해 주십시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잠깐 이리 좀 와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는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지금 나를 왜 오라고 하지? 내가 잘못했나? 쥐가 뭔데 오라가라야? 좀 이런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 이거 들어야 되는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와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듣는 입장에서도 훨씬 마음 편하게 올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경영자분들께서 직원들과 대화할 때 또는 거래처의 파트너와 대화할 때는 이 얘기를 꺼낸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캐리 패터슨의 두 번째 통찰입니다. 다음 세 번째 대화의 원리는요, 공통의 입장을 만드십시오 이것입니다. 어떤 대화를 할 때 나에겐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왜 중요하지? 내가 지금 이 대화에 왜 참여하고 있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경영자가 고객의 피드백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해줘라고 얘기하면은 물류팀 직원은 나는 물류만 잘 빼주면 되는데 이 대화가 나한테 왜 중요합니까? 이런 느낌 들 수 있습니다. 표현하진 않겠지만은 이미 마음에서 귀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실 때는 너와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러한 목적에서 중요한 거야. 이게 너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거. 그거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의 유익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당신의 의견도 나에겐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런 공통의 입장, 그 영역을 넓혀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캐리 패터슨이 얘기하는 세 가지 대화의 원리입니다. 그럼 실제로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 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우리가 대화함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 감정적 흥분과 중압감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감정적 흥분과 중압감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거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밑줄 그으면서 읽었던 부분인데요. 이 문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닌 해석과 전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부분입니다.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생활을 잘 돌아보면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건 있는 그대로의 사실보다는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했을 거야. 그는 나에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라는 해석과 전제가 나의 감정을 만들 때가 저는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후 5시 전에는 저에게 진행 상황을 공유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딱 그 얘기만 듣고 그대로 해석하면 좋은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 편하려고 하는 거구만. 이런 해석. 나를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이러한 전제. 이 두 가지의 해석과 전제가 나의 감정을 만들고 대화를 망가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우리가 대화해야 될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제로 대화를 만드는 해석과 전제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에 집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사실은 사실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의견의 교류를 만들고요. 실제가 있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너 그런 전제였잖아, 그런 해석이었잖아,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실제가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이건 부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그대로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하실 때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하시고 거기에 집중해 대화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직원이 지각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아침잠이 좀 많아요? 해석이죠? 또는 전제죠? 예전에 안 그러더니 요즘 변했네요? 아, 어제 늦게까지 놀다 잤나 봐요? 이런 얘기들 하기보다는 오늘 아침에 지각했군요 라는 거. 해석과 전제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얘기해 주시는 걸로 충분히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해석과 전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요? 또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해석과 전제를 공유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다라고 캐리 패터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해석과 전제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틀릴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완곡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물어보고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해결하기 위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 샘플 보시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요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디 아프거나 무슨 고민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대화입니다. 앞부분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것 같아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나의 해석을 공유해주고 상대의 의견을 구하면서 우리가 같은 표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까지 마무리하시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 위에 나의 해석과 전제를 부드럽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대화가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좀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에서 사회적 위계가 있기 때문에 평범한 대화도 상급자가 얘기하면 그 자체만으로 압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원활한 대화를 하시고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안정감은요, 우리의 대화가 긍정적이고 우호적이 되게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가거나 방어적으로 마음을 닫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감정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하게 되고요. 솔직한 나의 생각과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변명과 합리화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걸 먼저 포착하는 게 중요한데 상대방이 불안을 느낄 때 어떠한 징표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어떤 얘기를 하면은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거. 또는 일부러 다른 걸로 화제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당히 얼버무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농담이나 빈정거림으로 대처하기도 합니다. 또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특정 부분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야근했는데 3일 내내 야근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불안감의 징후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해 얘기하기보다는 당신은 뭐 잘했습니까? 팀장님도 지난번에 그러시던데요. 이런 인신공격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는 자신을 무기력한 존재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상대방의 의도 자체를 악하게 전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너 왜 그렇게 말해? 너 좀 기분이 나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구나. 이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걸 해소해 주시는 거.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전지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좀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사례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당신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혼내려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라는 거. 그럼 의도를 알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거나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거나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할 의도는 없습니다. 당신을 지적할 의도가 없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얘기해주면서 공격받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당신에 대한 존중 표현해주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성실함을 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그리고 대화 중에 실수한 게 있다면 먼저 사과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당신을 오해했거나 서운하게 했다면 그 부분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대화를 하는 공통의 목적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시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결정적 순간을 넘어가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화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화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감정만 나누면 대화를 끝난다.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대화를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얻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얘기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대화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럼 그 얻고자 하는 거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결정하실 거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의 끝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무엇을 할지 정하시고 누가 할지 그리고 언제까지 할지 실행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요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결정하실 때는 대개 리더가 권한을 위임받아서 결정하기도 하고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투표하거나 동의할 때까지 대화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상황에 맞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을 누가 언제까지 그리고 어떻게 이 4가지 요소를 꼭 결정하고 대화를 마무리하신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대화의 원칙, 대화의 기술, 대화의 마무리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태 좋으면 되죠.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고 통장에 돈 떨어지고 막 변명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게 맞아! 바로 들어가죠. 이게 반성하면서 저 듣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대화의 기술을 통해 저희 가인지도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점검하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돌아보기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샘플로 넣어드렸는데 네, 간단한 저한테 하는 이야기로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와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강의 효과가 잘할게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여러분 대화하실 때 또는 대화 끝나고 피드백 하실 때 이거 한번 하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적 생각하기에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과정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나는 피하려 하는가 공격하려 하는가 상대방이 불안감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호 존중을 유지했는가 이런 것들 한번 대답해 보시면서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석과 전제에 대해서는 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고 내가 만든 해석과 전제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요거 할 때 목적 생각하기, 과정 살펴보기, 그리고 스토리 돌아보기, 나의 입장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 들어보기, 마지막으로 실행하기 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대화를 하고 나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훨씬 더 탁월한 경영자로서 대화의 기술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캐리 패터슨하고 이제 4인의 공동 저자인데 2013년에 이게 책이 나왔고 이제 이분들이 속한 조직이 이제 바이탈 스마트 그룹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의 아주 대가들입니다. 대화법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된 게 사실은 1900년대 초반에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스타트한 이래로 거의 그 패러다임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요때 2010년도 전후해서 실리콘밸리가 급부상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 가치관으로 그걸 대했어요. 그랬더니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안 맞아요. 힌두이스트, 부디스트, 무슬림, 크리스천이 다 같이 모여야 되는데 크리스찬적 관점으로만 소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등장한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소통하자. 분석과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중요하다. 이게 등장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레디칼 캔도러, 두려움 없는 조직, 애자일 대화법, 원어원 미팅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 책이 원전입니다. 그 신호탄을 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여러분들도 보실 때 대화법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수많은 이후에 나온 책들의 그 오리진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꽃보다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오늘 저는 반성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꽃보다 아름다운 책을 읽어드립니다. 꽃보다 독서. 오늘은 캐리 패터슨의 결정적 순간의 대화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